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에 실시한 어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73.1% 1이네요. 자, 이 어휘 문제는 이 크기, 단어의 개념의 크기와 방향, 특히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소속, 서로 집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휘 문제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메모리가 나왔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메모리가 딱 나오면 항상 기본 개념 들어있으면 배경지 첫 번째, 메모리는 어떻다? 왜곡된다. 사실이 100% 사실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메모리라는 것이 cognitive, psychological,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서 이렇게 컴퓨터처럼 메모리가 sensory memory, 그 다음에 working memory를 short term memory라고 하고, 여기를 long term memory,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고 워킹 숏텀 메모리로 가서 이 롱텀으로 가는 와중에 세 가지가 있죠. 인코딩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스토링 저장하는 것과, 이게 중요하죠. retrieval. 이게 이제 수능에 다, 이게 이제 교과평 플러스 수능에 다 기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배경 지식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또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플러스하면 우리가 그 인지 바이어스, 그 편향, cognition, 인지 편향, biases까지, 인지 편향들까지도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보는 순간 땡큐 하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답률 1위답게 이 개념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렵거든요. 특히 이 문제는 이게 강력하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he와 이 they가 대조를 이뤘죠. 특히 여기 his, their가 대조를 이뤘죠. 이걸 찾으면 너무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이 나오면 저는 요거를 저는 이성의 느낌으로 읽었다 이 말이죠. 꼭 이성은 아니지만 100% 이성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이 단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성 감정의 그런 느낌도 들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코딩과 스토링, 리트리비얼, 커그니티브 사이콜라지에서의 요 개념이 다 기출되었다. 자, 그리고 요 4번도 우리가 공부를 첫 번째 문장에서 P면 Q이다 해서 P1, Q다는데 이 P1을 그대로 P2가 받았거든요. 요렇게. 예. 요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은 강력하게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너무 여러 번 말해서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 지식 한번 쌓아볼까요? 자, 센서리라는 것은 보고, 그쵸, 듣고, 촉각, 뭐 만지거나 냄새 맡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센서리가 발동이 되죠. 이럴 때 순간 보는 순간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빠르고, 이거는 가장 속도가 느리겠죠. 이게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 다음 이게 속도가 그 다음이고, 이거 굉장히 느리고, 이 속도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난번에 말씀드린 뉴런이 있잖아요. 그 뉴런에 순간적으로 이 녀석이 박힙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예를 들어서 눈만 얘기 들어봅시다. 눈에서 수많은 걸 보죠. 그 중에서 일부,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일부만이 우리의 short-term 메모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forget, 잊혀지는 거죠. forget, 잊혀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잊혀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ttended 하지 못하면 unattended 조금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unattended 이거는 attention 된 정보가 들어가겠죠. short-term 메모리에 이 정보는 잃게 되고 또 여기도 rehearsal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repetition이죠. repetition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적인 반복에만 이렇게 작동이 일어나면 잃지 않지만 요 unrehearsal 계속적인 반복이 없으면 또 forget 잊혀지는 거죠. forgetting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인코드라는 것을 뇌과학적으로는 뉴런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인코드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인코드가 사실은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주로 학문 쪽에서 얘기할 때는 이쪽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인코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좋죠. 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램이라는 것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하드디스크 HDD가 있는데 모든 정보를 우리나라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변환이 되죠. 0101 뭐 110001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뀌잖아요. 그게 인코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보들 여기서 들어왔던 이런 정보들이 우리의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꾼 것을 여기 이제 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램에서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거죠. 이건 저장,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죠. retrieval.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우리말로 하기가 뭐 회상, 기억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가장 좋은 게 제 생각에는 불러오기가 나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죠. 그거를 다시 숏텀 메모리로 가져오기, 저장된 걸 가져오기, 불러오기가 저는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제 해석에는.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회상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렵잖아요. 자, 몇몇 정보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메모리에는 센서리 메모리,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텐션이 필요해서 센서리 메모리에서 숏텀 메모리로 간다. 그리고 숏텀 메모리에서 롱텀 메모리로 인코딩이 생기고 인코딩 이후에 스토링이 생긴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건 인코드가 뭐라고 하죠? 아까? 그렇죠. 뉴런에서 어떤 전자기 신호가 와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거려서 그것이 뇌가 이해하는 쪽으로 뇌가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인코딩이에요. 그 다음에 스토링, 그것을 자 저장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인코딩이라는 것이 이 인코딩을 다시 보면 어느 지역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A라는 정보가 이렇게 뉴런이 막 모입니다. 이 뉴런이 막 모여요. 이렇게 이 지역에다 할당을 해요. 이렇게 지역에다 할당을 하면 이 정보가 여기를 이제 기억이 정확히 나려면 아마 히포캠퍼스일 겁니다. 이 히포캠퍼스에서 이 정보가 A 정보, B 정보, C 정보를 이렇게 묶어줘요. 강하게 이렇게. 이게 스토어링입니다.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 A, B, C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allocation. 할당을 하고 또 이 안으로 모이게 이렇게 안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것은 스토어링입니다. 이게 스토어링. 뇌과학적으로. 자, 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꼭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자, 다 지우고 다시. 인코드는 한마디로 뇌가 이해할 수 있는 곳에 할당이 되는 거고 그 할당이 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보들의 것을 종합하는 거. 정보들 다 엮어서 강한 연결성을 만드는 것을 스토어링이라고 저장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저장된 것에서 이 리트리비얼이라는 것은 이 저장된 이 캠퍼스라는 곳에서 이것이 이 지역에 있고 이게 B가 있고 이게 A라는 것을 찾아서 많은 뉴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뉴런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것이 리트리비얼이에요. 여기에 저장된 이게 인덱스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 인덱스를 딱 찾으면 이쪽 B에 엄청난 저장고에 가는 거고 A로 찾은 거 이게 지금 리트리비얼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A, B, C를 불러오는 거를 리트리비얼이다. 이 저장된 거에서 리트리비얼은 불러오기다. 여기까지 꼭 아시면 되게 다 이게 지금 현재 기출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인코딩이라는 것은 정보를 get in 하는 거예요. 인코딩은 그 최초의 과정이죠. 트랜스포머예요. 센서리 정보를, 여기 센서리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뭐 냄새 맡는 거를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뇌가 프로세스 할 수 있게, 뇌가 저장할 수 있도록,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어요. 이게 인코드예요. 그거는 인풋 정보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이 인코딩이에요. 그거는 패시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쓱 들은 것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storage. 자, 이거는 정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정보는 많은 정보, 아까 A, B, C로 뉴런에 이렇게 C로 이거 할당이 됐잖아. 이걸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만 저장하는 거예요. 인덱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 C 이렇게 인덱스만 저장하는 거예요. 자, 과정인데 정보를 유지해요. 메모리에서 시간이 오랫동안 정보를 왜요? 이걸 다 저장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시리 우리가 좀 어렵나요? 플라스틱 시리 여기 플라스틱 시리 가소성인데 여기서도 뇌에서도 가소성이 있죠. 효율성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놔두고 자, 요렇게 이거는 뭐와 같냐? 파일을 저장하는 것 같아요. 당신 컴퓨터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그리고 다양한 메모리 시스템, 아까 다양한 메모리 시스템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센서리,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다양한 메모리가 다양한 저장 용량을 갖고 있겠죠. 지속기간이 어때요? 아까 말했지만 센서리 메모리는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고 이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길고 자, 근데 이게 가장 짧아요. 자, 됐죠? 자, 리트리비얼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정보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저장했던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쉽게 얘기하면 롱텀 메모리에서 숏텀 메모리로 끄집어내는 거. 자, 리트리비얼은 과정인데 액세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ring 하는 거예요. 저장된 정보를 다시 bring back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여는 거죠. 너희 컴퓨터에서 파일을 여는 거지. 불러오기죠. 자, 이게 다 코그니티브 심리학, 코그니티브 사이콜라지라는 거. 특히 메모리하고 이제 감정에 관해서 이제 이 글에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글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원리 어떤 원리냐면 인지 심리학 원리에서 근거를 하고 특히 상호작용에 관해서 메모리와 이번에는 메모리가 감정하고 엮였을 때 뉴런의 저장이 더 강력하게 연결성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드도 강력해지고 리트리비얼도 강력하게 연결성이 아까 이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그래서 이 연결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경험되는 방식 자, 뭐 하는 동안 사건이 일어난 동안 이런 방식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인코드 되는 방식, 저장되는 방식, 후에 리트리브 방식에 영향을 줘요. 뭐가? 이 메모리하고 이거 사이의 인터플레이가 이 감정이란 녀석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정의 현저성, 굉장히 감정이 특별해지고 우선해진다는 거죠. 현저하다. 현저성, 자, 감정적으로 촉발된 그러한 뭐 예를 들어 굉장히 화가 났다던가 그냥 기분이 상했다거나 이렇게 촉발된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기억이 돼요. 반드시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보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패시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지금 이제 곧 나오는 패시지는 보여줘요. 이거를. 뭐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중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화가 난 사람이에요. 중역들의 네거티브한 feeling, 컴포트, 불편한 것이 overshadow, 가려버려요. 뭘 가렸냐면 오브젝트 성공, 그 프로젝트 오브젝트 이성이죠. 오브젝트 성공을 가려버려요. 이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프로젝트 하는 동안 경험된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쉽게 다시 활성화가 돼요. 어떨 때? 그 중역들이 생각할 때, 컨설턴트,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할 때 재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반드시 먼저 문제를 푸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또 과정이 메모리는 왜곡이 돼요. 그 다음 메모리가 다시 구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모리가 왜곡되고 다시 구축된다. 메모리는 퍼펙트한 그런 기록, 뭐 CCTV 기록 장치가 아니에요. 재건축되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메모리를 리트리비얼 불러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롱텀 메모리에서 불러낼 때 우리가 다시 리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취약해요. 어디에? 그렇죠. 편견에.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cognitive bias가 생긴다. 이거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현재 느낌에도 취약하고 새로운 정보에도 취약합니다. 즉 이 패러그래프에서 이 중역들의 현재 초점, 그들의 불편한 거, 감정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디스토트, 왜곡시켜요. 전체의 그런 기억, 회상을, 과거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기억이죠. 성공 기억을 왜곡시켜버려요. 자, 됐죠? 그 다음. 이 단어가 어려워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려웠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하고,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하고 중역들, 요것이 대조를 이뤘다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자, fade into background라는 게 뭐냐? 그것은 더 주목받지 못하고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주목받지 못하는 거죠. 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중요성이. 왜요? 그 밖에 무언가가 더 중요해지니까. 그 밖에 무언가가 더 많은 관심을 끄니까. 이게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다 이런 뜻이죠. 페이드는 어떤 뜻이냐? 공부를 좀 하게요. 이 동사는 점점점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처럼? 칼라가 더 약해지는 것처럼, 소리가 더 조용해지는 것처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란 여기서의 의미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way from이니까 거기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중심. attention의 중심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foreground, 전경이죠. 전경이 뭐예요? 앞에 딱 보이는 거. 이게 포커스죠. 이 전경의 중심의 센터에서, 자, toward 어디 쪽으로 가냐면 덜 주목받는 위치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덜 주목받은 위치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사진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아주 날카로운 초점이 foreground, 전경에는 있죠. 전경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attention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된다?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뚜렷해지지 않아요. 이 무언가가 fade는 점점 중요성이 강도가 약해지면서 중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백그라운드로 가게 되는 거니까 into. 그러니까 희미해져서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즉 움직이는 거죠. from, 자, 날카로운 포커스, foreground에서 흐릿하고 important, 덜 중요하게 되는 백그라운드로 가게 되는 거죠. 즉 덜 중요하게 되고 덜 저명하게 되고 덜 노티스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뭐 찾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일입니다. 여러분 후원,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메모리에 관한 글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시 여기 들어보세요. 꼭. 자, 메모리라는 것은 형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죠? 감정에. 저는 이제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메모리가 이성보다는 감정에 우선하는구나 벌써 나온 거죠. 자, 뭐와 연결해서 어떤 한 가지 경험에 연결된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대요. 이러한 이유,
감정에서 형성된 이유 때문에 자, inaccuracy 이게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거 별표에서 3개죠. 왜 그러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실력차가 나는데요. 자, P하고 Q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이 P가 내려오거나 Q가 내려오거나 P 플러스 Q가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sim rim 이론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강조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sim rim 이론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부정확하게요? 감정에서 형성된 메모리의 부정확성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다시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모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P면 Q이다에서 이 PQ가 합혀져서 여기에 새로운 걸 만들었죠. 이런 능력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면 초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sim rim 이론에 따라서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뭐의 부정확성? 우리는 메모리라는 것은 어떻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곡이 된다. 100%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여기서는 부정확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inaccuracies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 이게 2번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뭐의 부정확성? 그렇죠.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 메모리. 감정에 의한 메모리의 부정확성 때문에 자, 완전한 그림. 뭐에? 그렇죠. 발생된 사건의 완전한 그림. 이게 사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성이죠. 이성. 자, 사실이라고 한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일어났던 사실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정확성. 뭐의 부정확성? 감정에 의해 형성된 메모리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글이 아주 가끔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이죠. 결속이 굉장히 강하게 됐죠. 자, 한 회사가 있어요. 존재하는데 그 한 회사의 존재가 아마 결정했어요. 고용하기로. 누구를 예를 들었죠. 한 컨설턴트 히를 고용했고 한 회사가 이걸 고용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큰 프로젝트를 함께 어시스트 하라고 이 컨설턴트를 고용했어요. 자, 이 프로젝트는 메이저 프로젝트겠죠. 이 큰 메이저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컨설턴트 히겠죠. 컨설턴트는 자 보여주었어요. 몇 가지 이거는 이제 개인 성격의 그런 특징을 보여줬어요. 자, 부딪히는 특징. 누구와? 그렇죠. A couple of 여기 데이겠죠. 데이. 자, 관련된 같이 함께 하게 된 관련된 중역들의 한 2명 정도와 이 클러시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런 개인의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he와 they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더 정확하게는 싸웠으니까 대조죠. consultant하고 여기는 executives 이렇게 요거를 잡아내는 아주 훌륭한 짓을 해야죠. 우리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대명사 we, they, 대조 이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쵸? 자, 그 프로젝트는 메이저 프로젝트죠. 메이저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they 나왔네요. 여기서의 they는 뭐예요?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들은 제쳐두었어요. put aside는 제쳐두다. 옆에다 두다. 이 성격 충돌을 제쳐줬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전. 그러니까 여기 컨설턴트와 익스큐티브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이겠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쳐 두었어요. 자, 그들의 비전이 뭐가 되게 현실이 되게 그들의 성공이 현실이 되게 이게 지금 지각동사로 쓰였고요. 자, 여기가 원래는 to가 와야 되는데 to를 생략해버린 거 틀림으로써 강조한 거죠. 자, 궁극적으로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프로젝트는 성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forward 앞으로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 이득이 있게 되었어요. 좋은 거죠. 자, 시간이 지난 후일에
그 회사, 어떤 회사냐? 이전에 성공을 기억하고 있던 그 회사는 표현했어요. 하나의 관심을 표현했어요. 뭐 하기를? 고용하기를. 동일한 컨설턴트를 다른 언어더예요. 다른 큰 프로젝트에 이 동일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관심을 표현했어요. 자, the executive, they, 그들이 어떤 그들이냐? 굉장히 고생했죠. 아까 싸웠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발견을 하는 것이 이제 고수님들의 핵심이죠. 자, they와 his. 제가 그래서 이걸 친 겁니다. 자, 그의 성격은 누구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컨설턴트죠. 컨설턴트의 그런 성격과 고생했던 스트러글, 싸웠던 이 중역들은 자, 마침내 이렇게 최근에 싸웠던 이 사람들은 아마도 remember 부사 가장 생생히 기억하죠. 자, 메모리가 어떨 때 생생히 기억이 납니까? 이모션하고 연결될 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인코드가 강하게 되고 또 저장도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retrieval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기억해요. 그들이 어려웠을 때, 여기서의 그들은 뭘까요? 서로 두 개, executive하고 그겠죠. 뭐 하면서? 그들이 어려우니까, 여기 그들이 executive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들이 어려웠던 때, 여기 executive가 좀 더 낫겠네요. executives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기억해요. 뭘 극복하는데? 그의 누구예요? 그렇죠. 컨설턴트죠. 컨설턴트의 그런 개인의 성격, 그리고 그 관련된 이 감정들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 자, 그 프로젝트의 성공, 이게 리얼리티 현실이죠. 이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이성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프로젝트는 자, 희미해져 가지고 중요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 성공은 중요성이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들 누구예요? 여기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들은 초점을 어디다 뒀어요? 그들의 이전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이모션이죠.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그들은 executive, 이 같이 일을 했던 경영진들이 어디에 중점을 뒀어요? 그들의 이전 경험, 이 감정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게 했죠. 자, as의 해석은, 자, as는, 물론 해석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냥, as는 동등하다라고 놔버립니다. 그냥. as는 항상 같다라고 놔버리거든, 저는. 일단은. 자, 여기서 저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희미해져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포커스하게 됐어요. 여기는 포커스가 사라지는 거고, 이건 포커스가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어려웠어요. 이전의 경험에 포커스를 두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공,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색깔이 칠해져. 어떻게? 그들의 느낌에는 불편함, 감정의 불편함으로 채색이 돼버렸어요. 뭐가? 그들의 성공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왜곡이 됐죠. 그 다음에 inaccuracy가 됐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 누구예요? 그렇죠. executive죠. executive는 자, 그 회사를 설득했어요. 뭐 하라고? 고용하지 말으라고 설득했죠. 그러니까 to exclude, 배제하라고 설득했겠죠. 그 컨설턴트를. 그래서 프로젝트의 완성이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 완성력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 메모리가 어떻게 됐다? inaccuracy. 여기 표현으로 그렇다는 거죠. inaccuracies. 제 표현으로는 왜곡이 됐다. 왜곡이 뭐 때문에? 그렇죠. 감정, 아주 현저성, emotions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나쁜 emotion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메모리가 inaccuracy가 되고 왜곡이 됐다라는 글이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글의 단서. 여기서 이게 글의 단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성의 충돌, 이건 서로 충돌이 일어났죠. 이거를 제쳐두었죠. 처음에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비전, 성공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충돌을 마이너스 시켜야죠. put aside. 자, 이해됐나요? 그 다음 이 accuracy라는 거 왜곡됐잖아요. 부정확성. 뭐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전체 그림, 이 이성, 전체 그림을 마이너스 했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전의 성공 기억을 기억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관심을 플러스를 뒀겠죠. 왜? 동일한 컨설턴트와 다른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회사는 생각하겠죠. 고용하려고 하겠죠. 플러스를. 자, 그러나 누구 여기서 대의가 누구인지 핵심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대의가 누구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포커스가 된 거고 여기는 fade into 서로 대조를 이뤘죠. 자, 이해됐나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불편한 감정에 의해서 색칠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감정에 의해서 이전의 경험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와야죠. 그래서 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플러스 시키고 싶지 않겠죠. 컨설턴트를 마이너스 시키고 싶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글의 단서. 여러분들 글의 단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가 가장 핵심이었죠. 여기 있는 메모리가 감정에 의한 메모리가 여기가 부정확성, 이거의 부정확성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대조는 가장 큰 대조는 여기서 일어났죠. 여기서. 자,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트랜지션 시그널은 여러 개 있었죠. 한번 볼까요? 뭐 this region 이런 것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도 있었고, 또 나중에 시간 순으로 계속 가네요. 이렇게 됐고, 이 경우 이렇게. 그 다음 텍스트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정보, 감정에 의해서 해진 전체적으로 감정에 의한 메모리가 왜곡된다, inaccuracy 한다는 얘기를 말했고 그거에 대한 예를 for example로 예를 들었죠. 그래서 A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포커스 하는 것과 이 fade into가 서로 대조를 이뤘다는 것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여, 요 히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대여가 그 다음에 요건 he죠. he 여기 his 그 다음에 여기 they 이게 중요한 거예요. they 이걸로 정확하게 딱 구분을 지었으면 대조의 사고가 좀 더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왜곡이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코딩 아까 선생님한테 배웠죠. 인코딩이 뭔지. 그 다음에 스토어 저장하기. 그 다음에 retrieval 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 하나 더 기억. 센서리 메모리. 그 다음에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 그 다음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